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도대체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정부는 책임이 없는 거냐?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어떤 정권의 책임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동산 경기 부양의 올인이라고 하는 키워드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부추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굉장히 충실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한 걸 한번 볼까요? 양도세라는 게 뭡니까? 실현된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중과를 유예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양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입주할 때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간도 가급적이면 길게 갖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러면 투기를 할 테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는 그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데, 참여정부가 아주 힘들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서 가장 많이 걷었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는 2조 8,500억 정도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는 이제 무력화시켰죠. 연도별 종부세 납부 인원 및 납부액 추이를 보면요, 이게 급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반토막 이상 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대상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과세 기준을 굉장히 올려놨고요. 세율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종부세가 굉장히 약해졌다. 종부세가 약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막 매집을 해도 거기에 따른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하는 분이 나타났죠.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더 나가서 중과를 아예 폐지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모든 조치들을 사실상 없앴거든요. 그래도 단 하나는 남겨뒀습니다. 뭐냐면은 금융 규제는 남겨뒀어요. 이것까지 풀어버리면 투기가 너무 기승을 부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씨가 부총리가 된 다음에 심지어 이 LTV와 DTI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빚을 더 쉽게 내게 한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죠. 2014년 가을인데 재건축을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지은 지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30년도 10년이나 줄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죠. 이게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들어온 거예요. 투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투기를 부추기려고 애를 썼고 했지만 서울은 실패했거든요. 가격이 서울은 오히려 떨어졌죠. 근데 이제 지방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9년 내내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엔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그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2014년 가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5년, 16년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한테 있다. 이게 저는 공정한 평가일 거라고 보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이제 2008년부터 꺾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14년 가을 무렵부터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서울은 그랬지만요. 지방은 이미 2009년 무렵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중에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었고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투자할 때를 찾다가 규제도 없고 가격도 덜 오른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지방은 지방도 이제 시골 이런 데는 가격이 안 올랐겠죠. 역시 이제 대도시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인데 여기에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일단 크죠.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근데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은 적어도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지 않을 거다. 적어도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거고 철학을 계승할 거니까 부동산 가격은 잡을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배반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게 봐도 몇 억씩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집이 있냐 없냐, 어디에 집이 있냐, 그 집의 유형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 공하고 협파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의지라고 할까요? 이거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오판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가혹하게 복수를 한 거죠. 적어도 이 정부가 투기를 근절시킬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보유세를 강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선 정확히 그걸 파악을 한 거고, 그래서 투기가 기승을 부린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시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설계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압살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은 절대 개선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근래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그 원인,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이라고 할 때 이 원은 뭘 원이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 두 정부는 쉽게 말하자면 투기를 권장한 정부, 그리고 빚내서 집 살 것을 사실상 강요한 정부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참 나쁜 정부였던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인, 여기서 근인은 가까울 근인입니다. 그래서 근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근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책임이라고 할 때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온전 따져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